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도 제 영상 쭉 봐오셨던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클래스 101 그리고 서적은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제가 노력을 하다가 슬슬 거의 포기에 이르는 건데요.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랑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은 서울의 무슨 구, 무슨 동, 지역이면은 뭐 춘천이냐 강릉이냐 아니면 뭐 충북이냐 충남이냐 천안이냐 청주냐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나가서 지금 속초를 사야 된다. 그럼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지금 목포를 가야 된다. 그럼 거기가 또 끝나는 거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오늘 올렸던 영상에서 약간 걱정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릉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부동산 유튜버의 비애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좋아하는 분이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주장만 들어가 있으면은 불편하실 테니까 과거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춘천시 퇴계동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한 100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조를 드려요. 춘천시 퇴계동이기 때문에 꺼낸 게 아니에요. 강원도 춘천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 1도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강원도 춘천시 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강원도 춘천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화면을 꺼낸 것이 절대 아님을 공지를 드립니다. 야, 그렇게까지 왜 얘기냐고 하시잖아요. 제 입장 대보세요. 정말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정말 요새 유동성 흐름이 좀 심하긴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방시장에 여기 말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보이시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기 투자를 하시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당시에 왜 올랐는지 왜 내려갔는지 왜 올랐는지 왜 내려갔는지 맞추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시장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하죠.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춘천시 퇴계동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럼 딴 데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청주 뭐 산남동 가볼까요? 청주 산남동에 가면 이 아파트가 많은데 보이세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딴 데 좀 가볼까요, 여러분? 뭐 딴 데? 뭐 이런 데 가볼까요? 오르락 내리락. 보이시죠? 그럼 또 여기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또 딴 데를 갈게요. 천안고 쌍용동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오르락 내리락. 보이시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죠?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아마 저기 네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뭐 좀 단지 크니까 이거 볼까요? 보이세요? 오르락 내리락. 보이시죠? 또 여기만 하시면 또 오해하시니까 딴 데 가볼게요. 이거 신도가 나. 볼까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제가 지금 본 데가 전부 다 지방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볼게요, 여러분. 다른 데 어디 가볼까요? 뭐 마포구 가볼까요? 마포구를 가서 좀 오래된 아파트 태양 진짜 오래됐잖아요. 가볼까요, 이런데? 어때요? 다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방시장은 이 오르고 내리고의 구성 요소가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걸 100%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현장을 나가는 거지, 그걸 100%알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제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지역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가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요. 올라가는 요소가 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요소도 달라요. 서울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여러분. 얘가 지금 멀쩡히 가만히 있죠. 얘가 가지고 있던, 특히 이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특색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실수요냐 유동성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방시장은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또 다른 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갔었던 강릉 갔잖아요. 교동이 이제 아시겠지만 교동 짬뽕도 유명하지만 어쨌건 강릉에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이런 데 보실래요? 다르죠. 쭉 올라갔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강원도 강릉시가 서울과 비슷한 움직임일지 다른 지방 지역과 비슷한 움직임일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이 무조건 내려간다, 내려갈 거다라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지방시장은 올라간 다음에 그 올라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꾼들, 유동성이라면 이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방시장에 묶여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 저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고 전 득도 있고 실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릉을 가보시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지금 동해안 쪽 라인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속초, 강릉, 춘천, 원주, 홍천까지 다 좋아요. 여러분 홍천 있죠? 홍천시도 사실 제가 옛날에 영상을 찍었잖아요. 여기 찍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많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강원도 홍천을 보면은 아파트가 많지도 않다니까요. 홍천읍에 들어가면은 멀리 가지 말고 이런 데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여기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고 보시면 얘네는 최근에 거래도 있죠. 서울은 거래가 없는데 여긴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냐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은 댓글에 달려 있더라고요. 지금 초보인데 굉장히 초보인데 지금 투자 금액이 없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지금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얼음 공장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강릉 지역에 가서 불안한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다. 제가 불안감을 드린 거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 생각이 맞아요. 지방시장은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제 강의 시간에도 그렇고 지방시장의 리스크가 크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고 100번 넘게 하지 않아요. 100번이 진짜 몇백 번에서 1000번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다 합치면은 또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야 돼? 도대체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야지 그걸 아시겠어요? 지방시장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1, 2천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1, 2천 가지고 벌고 싶은 돈이 여러분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이잖아요. 부동산 가서 1, 2천 넣고 먹고 싶은 돈이 5천 이상이 되게 많아요. 그럼 리스크가 큰 게 정상 아니에요? 저랑 캐릭터가 어딜 봐서 공짜 심리나 아니면 노력 없는 어떤 성과를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불안하시면 제 강의를 수강하시지 않는 게 맞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서도 계속 노래를 불러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지방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 아니에요. 제가 지방 시장에서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는데 공부를 할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 제 강의 하나 듣고 지역 하나 정한 다음에 대충 사면 돈을 벌 거란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망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따지면 뭘 바라시는 건지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지금 돈이 한 2천만 원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지역을 사요. 그리고 5천만 원을 벌겠다? 저를 사기꾼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과가 나오시는 분들은 운이 좋거나 내가 잘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는 분들이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탄생하는 시장이 이 시장이 맞아요. 하지만 그 반면에는 좋지 않은 성과를 가지고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굉장히 참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석사동이나 뭐 퇴계동이나 가시면은 석사동도 있잖아요. 이게 다 같아요, 여러분. 돈을 벌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면 지금 잠이 오겠어요? 여기 사셨으면? 여기 중간쯤에 샀어도. 그리고 여기 내려갔다고 지금 팔려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한동안. 거래량 줄잖아요. 요새 와서 거래량이 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동성이 들어와 줘야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리스크가 있고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짜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뭔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가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노세요. 귀여. 이게 궁금하네요. 아크루 리버파크 45억 찍고 5억 하락했다고 기사 쓰셨던 분 계시잖아요. 5억 폭락했다고. 이번에도 기사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공정한 기사가 맞잖아요. 전 여기 상승하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요. 근데 쓰세요. 그 기사.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5억 폭락한 거 맞아요. 얼마가 폭등한 거죠? 6억이 폭등을 했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수요가 있다면 여기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돈이 있으시면 여기 사시면 돼요. 얼마 있으면 되죠? 예, 현금 30억 있으시면 전세 끼고 살 수 있거든요. 현금 30억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안정된 시장에 투자를 해요. 여유 있게.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1, 2천 가지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대가가 안 따를까요? 당연히 따르죠. 그 대가를 뭘로 커버해야 돼요? 저처럼 노력을 하시라고요. 미친 듯한 노력. 여러분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시잖아요. 제 팬분들 아니면 모르시잖아요. 그냥 수업 하나 대충 듣고 뜩 찍어주면 가서 사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되지도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근데 노력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해내고 있으니까. 제가 해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분이 제가 멤버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추천한 지역에서조차도 제 물건이 있다 함에도 하늘에 손을 얹고 가서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세종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저 글도 남아있어요. 글 남아있다니까요. 세종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대전사라고. 저 세종시 아파트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만약에 틀린 얘기면 채널 지울게요. 왜 저를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보세요?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충분히 돈 벌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산 지역은 밀어붙이고 제가 판 지역은 내려갈 그딴 양아치 짓거리 절대 안 해요. 혹시나 오해하신 거면은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은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시장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은 없어요. 여러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방시장이고 지방시장에서 자산을 1, 20배 불릴 수 있다. 팩트예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제가 직접 해낸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리스크가 동반되죠. 제일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방시장에 투자 잘못하면 폭망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면 그 리스크를 이겨내고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건 잘못이에요. 돈이 없는 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발끈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게 자랑이세요? 소액 투자자인 게 자랑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왜 발끈하세요? 제가 뭐 돈을 푸짐하게 들고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오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제 채널은 노력하시는 분들, 꿈을 꾸시는 분들, 위로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오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 정말 사실은 일반 영상에서 잘 얘기 안 할 것 같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의 개념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돈이 없다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이걸 인정을 못하죠. 저는 제가 살아온 중에 지금처럼 이중적인 세상이 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앞뒤가 다르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진 사람은 질투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건 꿀팁인데요. 제 채널 댓글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많고 사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현대차가 있어야 벤츠가 빛나고 벤츠가 있어야 포르쉐가 빛나요. 강북이 있어야 강남이 빛나요. 구축 아파트가 있어야 신축 아파트가 빛나요. 키 작은 남자가 있어야 키 큰 남자가 빛나요. 못생긴 여자가 있어야 예쁜 여자가 빛나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유치원으로 돌아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